예.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항상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이제 퀘스천 마크인 거죠. 아니 아까 이제 처음에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중국이야말로 서방과 미국이 주도해온 세계 질서와 글로벌 질서와 세계 시장 체제의 최대의 수혜자예요. 그런데 그거를 잡아먹겠다고 덤벼? 얘들 돌았냐? 얘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판단력이 왜 이 모양이야? 제가 항상 그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그 문제를 제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The question really is to what end is the Chinese regime under Xi Jinping making more xenophobic noises, banging the nationalist drum, talking about ultra patriotism, flirting with military action in the East China Sea and the South China Sea, which would frankly be disastrous for everyone. 예, 여기 이제 크게 나눠서 이제 답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근데 이제 이 마이클 셰리단 이 양반은 두 유형의 답에서 어떨 때 들으면은 두 번째 유형의 답에 기울어 있고 어떨 때 들으면 첫 번째 기울어 있어요. 이걸 이렇게 딱 짚어서 예단하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두 번째 유형으로 기울어 있는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입장은 그거죠. 뭐냐면은 시진핑과 최상부 몇몇이 황당한 망상을 가지고 있어서 조졌다. 오케이? 그러면 뭐 후진타오는 괜찮았냐? 장점에는 괜찮았냐? 등소평은 괜찮았냐? 전 아닌 것 같거든. 그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체제 안에 뭔가 유전자가 아주 깊게 내장돼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즉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자체가 이런 식의 결과를 결국 초래할 수밖에 없는 체질이다. 이런 식의 결과, 그 결과의 이름이 시진핑 체제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보죠. 그래서 이렇게 제 세네탈출 이렇게 시청자님들은 이제 느낌이 오시겠지만 제가 행간이라도 중국이 멀쩡하고 잘 나가고 있었는데 진핑이 때문에 조졌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예,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문제가 좀 더 구조적이고 좀 더 근본적인 데 있다라고 보는 거죠. 또 저 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게 프린스턴 대학의 세계적인 석학 스티븐 커킨, 그 사람은 그렇게 보는 거죠. 이건 레닌주의 정당인데 레닌주의 정당은 국가와 권력을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정당이다. 주민과 국가와 권력을. 그래서 얘들은 어떨 때는 개혁개방하고 뭐 시장제도 쪽으로 나오는데 이 자기들의 권력이 분산되는 현상이 나오는 것 같으면은 급속하게 이걸 움츠려 들어갖고 다시 이쪽으로 가버린다. 그래서 또 그러다가 또 너무 비참하면 다시 나오고 또 뭔가 권력이 약화되는 것 같으면 다시 들어가고 이 시계추를 타고서 사는 놈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이제 두 번째 입장에 가까운 거죠. 두 번째 입장이죠. 저는 그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나 그 마이클 셰리단도 그 어떤 한 입장을 고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에 군데군데에는 두 번째 입장도 많이 배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좀 뽑은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결국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스티븐 코킨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혁 개방을 하고 시장 제도에 적응을 하면 그 공산당 컨트롤 밖에 있는 요소들이 생긴다. 민부가 축적되고 뭐 중소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기업가가 생기고 또 뭐 돈 다루는 사람들이 생기고 근데 이것들이 다 저기 그 속이 전라도 말로 속이 놀러라 갖고 공산당 말을 잘 안 들을 것 같다. 때려잡는다 이거예요. 그때는 때려잡고 다시 통제를 강화하는 데로 간다. 그 얘기를 셰리단도 똑같이 하죠. 그러니까 이런 이 시스템의 이 문제가 시스템의 본질적인 문제라고는 예단을 안 하는데 저나 이제 컷키는 그렇게 예단하는 사람에 속하고 예단 안 하지만 평생을 뭐 홍콩이나 이런 쪽에서 쭉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반갑더라고요. However, what is very clear is that under Xi Jinping, there's been a move back, as the Chinese themselves put it, from the private to the state. The state is mightier yet. There has been a
process of tightening control over private businesses. The Communist Party has led a very zealous program to make sure that it has cells inside each major company. In effect, there is no such thing as a private company in China. But the philosophical direction is very clear. Xi Jinping has said it himself that China is moving back towards an economy where the state is paramount. 예. 이제 그렇게 되니까 다원적 파워센터들이 못생기게 따라잡고 막는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게 중국 공산당 관점에서는 그게 리스크 매니지먼트다 이거지. 그게 디리스킹이다 이거. 중국판 디리스킹. 민간 따라잡는 게. What we seem to be witnessing is a change to risk aversion, de-risking Chinese style, which is that you stop any trend towards power centers, financial power centers, economic actors who do not obey and follow the party completely. And 그러니까 이 마이클 셰리단이 참 재밌어요. 이 사람은 이제 정치 철학적으로 그렇게 전화 뭐 커튼처럼 이렇게 예단 크게 프레임은 안 치는데 지금 상황이 결국은 민간 때려잡고 다원적인 파워센터가 생기려는 경향을 다 박멸해 버리고 이러기 위한 지금 그런 숙정 작업 내지는 그런 정화 작업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것이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일종의 디리스킹이다. 일종의 리스크 관리다. 리스크 줄이는 과정이다. 왜냐하면 얘들은 좀 다르니까. 그 얘기를 조금 더 살펴보죠. 중국의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왕따 국가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그냥 왕따 국가로 번역해서 쓰셔도 돼요. Pariah state죠. Pariah가 왕따, 지가 스스로 왕따 되는 것. 하도 별나게 놀아서. 이란, 북한, 베네수엘라, 쿠바죠. 근데 러시아가 뭐 전쟁을 벌였긴 하지만 저 전쟁 뭐 영원히 지속될 건 아니니까 러시아를 파라이어 스테이트라고 하기에는 일면은 맞아요. 근데 일면이 안 맞아. 뭐가 안 맞냐? 이게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수준의 석유, 가스, 광물, 밀 이런 걸 갖고 있어서 얘는 왕따가 안 돼. 뭐 엄청나게 팔고 엄청나게 돈을 걷어가는 애예요. 얘는. 그런 의미에서 왕따가 안 되는 거야. 외톨이가 안 되는 거라. 러시아쯤 되면 규모가. 중국은 어떠냐? 더 그러죠. 세계 시장 체제에서 엄청난 비중을 갖고 있는 거대 국가죠. 그러니까 중국은 따로 놀더라도 왕따 돼서 따로 논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파라이어라고 말을 못해. 너무 덩치가 커놓고 너무 세계 시장에 깊게 들어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더 문제가 심각한 거죠. 만약에 이게 적당한 규모의 고립된 왕따 국가라면 지가 그냥 혼자서 뭐 3,500년짜리 무슨 황제 체제의 전통을 살리던 그거랑 막스 레닌주의를 믹스해서 뭐 말아먹던 모택동까지 믹스해서 말아먹던 뭐 중체 마레모를 하던 중체 마레모용을 하던 중체 마레용을 하던 중체 마용을 하던 그 규모가 좀 작고 한 1,000만, 2,000만, 3,000만 밖에 안 되고 어디 딴 데 혼자 처박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세계 인구의 뭐 거의 한 5분의 1, 6분의 1 되잖아요. 5분의 1은 넘잖아. 아니 6분의 1은 넘잖아. 이런 데가 또 세계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지금까지는 최소한 제조업 1번째 하니까. 그러니 이거는 왕따가 지가 되고 싶더라도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시진핑이나 중국 공산당 노는 꼴을 보면 저거는 왕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왕따질하는 거예요. 뭐 무슨 시리아 대통령 같은 것까지 불러들여가지고 세계 문명구상 회의 뭐 이런 거 만들고 무슨 사교를 하나? 시빌리제이션 이니셔티브라는 거 최근에 그런 거 가졌잖아요. 그래서 문명은 이런 거여야 됩니다. 문명은 어째야 됩니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왕따 국가가 하는 짓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포지션이나 규모를 보면 왕따가 되고 싶어도 왕따가 못 되는 그런 나라예요. 이게. 그러니까 쟤가 골로 가는 거지. 혼자 떨어져서 왕따가 될 수 있으면 골로 안 갑니다. 그렇죠. 그냥 왕따 게임하고 적당히 자원이 있으면 그냥 주구장창 뭐 주계장막이든 더블 주계장막이든 따더블 주계장막이든 주계장막 치고 옛날로 돌아가면 그냥 어떻게 뭐
돼지 고기 먹던 거 돼지 껍데기 먹어가면서 견디죠. 근데 그런 규모가 이미 아니게 됐잖아. 그러니까 세계도 중국을 버릴 수 없지만 중국은 세계에 거역하면 안 돼. 원래 판세가 그런 판세야. 근데 세계를 거역하고 글로벌 질서를 뒤바꾸려고 그러고 세계 시장 체제를 왜곡시키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이거 정상인 놈들 맞냐? 이거 이상한 놈들이 있어. 이렇게 이거 동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태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먹, 군사, 무기 뭐 이런 거로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지 그냥 너희가 경제가 이래서 세계랑 이렇게 엮였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식으로 하면 곤란해 뭐 이런 그냥 쿨한 얘기 언어로는 얘들이 이제 말을 못 알아듣는 상태인 거예요. 그냥 군사, 무기 뭐 이런 걸로 이제 말을 해야 돼. 아, 참 재밌어 이거. 예. 그래서 이제 결론이 그렇게 되는 거죠. 얘들이 말 알아듣는 건 니들이 지금 뭐 꼼지락거리고 뭐 미국이랑 맞짱 뜬다라고 준비하고 있는 그 전쟁 능력이 얼마나 가소로운 건지 보여주마 이 자식들아. 그거를 얘들이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정리한 게 뭐냐면 제1도련을 방어선으로 삼고 인도를 활용해서 배후를 노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전략은 제가 엊그저께 잠깐 말씀드렸지만 CFT입니다. C는 capability, 능력, 초격차 압도적 첨단 군사력이죠. 그 다음에 F는 forward, 최전선에서 승부내기인데 정면에서의 최전선은 제1도련이고요. 일본, 대한민국,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그 정면에서의 최전선이고 등짝 똥꼬 있는데 최전선은 저기 인도죠. 인도 아르나찰 프라데시. 그 지금 중국은 그거 전체가 다 자기 거라는 거 아니야? 미친놈 같은 소리죠. 거기 인도가 시료 지배한 지가 지금 얼만데. 그 저기 어디야? 그 방글라데시 위에 주머니처럼 생긴 땅이야. 부탄 오른쪽, 미얀마 왼쪽, 방글라데시 위. 좁은 데로 해서 이만큼 한 주머니 달려 있거든. 거기서 신강까지 한 2,000km가 안 돼요. 뭐 충칭 한 500km 달려나? 그러니까 중국을 정면에서 상대할 때는 도달하기 어려운 데가 그쪽에서 찌르면 바로 가요 그냥. 뭐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동맹 및 파트너를 잘 써야지 이렇게 되니까 그 T죠, together. 그래서 한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 그래서 8개 나라인데 여기 미국이 포함되니까 9개국. 이 9개가 이제 그 중국을 딱 포위하는 그런 형세가 된 거죠, 뭐. 여기서 이제 인도가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한 2달 전에 그 모디가 이제 그 워싱턴을 가서 바이든을 만났죠. 예, 그 자리에서 그 자리는 아니고 그 다음 날인가 그 전날인가에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이랑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F414 엔진 그걸 우리가 똑같이 인도에서도 이제 조립 생산하는 걸로 우리가 그걸 한화가 그걸 조립 생산하잖아요. 예,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그걸 조립 생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엊그저께 예, 미국의 스트라이커 장갑차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미국이 장갑차를 모델을 개비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미 스트라이커도 구형이 돼 가는데 이미 거기에 들어있는 지능이나 이런 건 절대 구형이 아닙니다. 이 미국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인도가 현지 생산하기로 했어요. 인도군을 그걸로 무장시키기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떨어졌죠. 이게 독일 쪽에서 이제 다 내준다 이렇게 약속을 했겠죠. 독일 디젤 잠수함. 근데 이제 거기 리튬 배터리는 또 한국게 좋으니까 한국 리튬 배터리가 들어가냐 마냐 뭐 얘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도가 이렇게 급부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근데 뭐 인도가 뭐 신뢰가 있겠어요? 편의상 동맹이지 뭐 어쩔 수 없이. 자, 그런 면에서는 이제 한국과 같은 나라가 없어요. 한국이 그야말로 이게 그 존재 자체가 이제 그 핵주먹인데 한국은.